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가서 30분간 호소를 했습니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취임 이후 빨리 국회를 갔고 정식 국회, 정기국회가 아닌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업 방치 때는 재난이 온다면서 대통령이 30분간 호소를 했고요. 이 PT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를 22장을 보여주는 그 모양을 보이면서 자살한 공시조까지 언급하면서 일자리를 시작해서 일자리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어제 연설을 하기 전에는 여야 지도부, 한국당은 빠졌습니다. 15분간 차담회를 가졌고 30분간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을 했고 16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앞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했고 퇴장하면서 한국당 앞으로 와서 차담회에 안 와서 일부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전례 없는 행위이자 대통령으로서 체면이나 권위를 버린 행위로서 좋게 평가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장관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전국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8일 날 장관들을 조각을 발표해서 52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2달 가까이나 시간이 걸려서 4월 한 12일께인가 모든 것을 완료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낙마했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이동업 헌재소장, 김용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낙마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발령을 내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자진낙마하거나 나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소통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로 가서 연설을 하면서 체면을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는 천천히 해야 돼, 추경은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천천히 해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지요. 아직도 장관이 발표 안 된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치할 그런 장관들을 발표하다가 두 번째부터 자기 코드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자기 신복들을 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코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11명의 장관 발표한 사람 중에서 강경화도 DJ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결국 10명이 김동연 빼고 10명이 코드 장관이고요. 김동연 또한 노무현 정권 때 경제적인 틀의 기반이 되는 비전 2030을 입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호소하겠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은 국회에서 했고 국회의원들한테 체면을 갖춘 모양새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들 보고 들으라고 국회의 장을 빌려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망신 준 그런 대국민 지지층과 지지율을 의식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역대 우리가 좀 본 부분이 있었는데 잭슨 민주주의라고 미국의 이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는데요. 아주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서 미영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인디안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 서부 개척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기에서 노동운동이 격화되었고 또 이 남부에는 노예 문제로 남북 간의 대립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관료제가 공고화되던 이런 시기에 이 미국 국민들의 시민권 확대, 노동자 계층과 그 다음에 농민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 기회균등 정책,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직접 이 선택해 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연 잭슨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남긴 사람이고요. 한쪽에서는 형편없는 파퓰리스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대중들과 유리되어서 고고한 엘리트 귀족층인데 반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서민층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의 틀을 바꾼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는 선거법이 일정한 재산을 이상은 가진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줬는데 이걸 보통 선거로 돌려놓은 사람이 잭슨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소수 인사들이 다 해먹던 그 시대에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장본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잭슨 민주주의라는 직접 대중과 접촉을 하는 형태의 대중을 지향하는 어떤 이 미국의 정치 방식을 최초로 이렇게 틀을 만든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잭슨 민주주의를 흉내내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제 국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인사 때문에 국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할 거다, 강경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자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너네들 내가 주장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국민적 한마디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국가가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고 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다. 자, 이제 어떡할래? 이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업을 방치하면 재난이 오지만 이 부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외에도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노름에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시선이 팔려서 촛불 시인이 뭐니 해서 가는 과정에,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먼저 올려야지, 마치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한 듯 이야기하면서 실업을 문제를 갖다 언급하는 부분요. 굉장히 어제도 감성 코드를 담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 내용 중에 보면 실업, 청년, 일자리 이런 용어로만 거의 일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추경이 편성되면 지금 실업의 재난이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봤을 때요, 그런 내용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야당이 질이 멸렬해서 한자리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그건 당선 축하금을 달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당선되었으니까 한 11조 2천억을 국민한테 선물로 풀겠다, 너네들 승인해주라,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11억 2천 중에서 11조 2천 중에서 8,600억이 복지 분야의 추경인데 이거에 의해서 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95%가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 고용 이 노인 일자리 4만 7천 개 중에서 3만 개가 임금 월 27만 원짜리 공익형 치료사업이라는 거죠. 이건 고용 창출이라고 보기보다 노인한테 용돈 주는 치료사업 일자리 일회성 하나 주는 겁니다. 정규직 채용은 5%도 미치지 못하고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만 15,000개다. 그래서 알바 추경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요. 이번에 복지부가 주경 8,649억을 들여서 늘리겠다고 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 일자리 46,870개 중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2,070명 등 2,225개에 불과하고 4.7%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 9,645개, 비정규직이 5,000개, 노인 27만원짜리 일자리 3만 개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 11조 2천억을 들여서 직접 일자리 창출 8만 6천 개, 간접 일자리 창출 2만 4천 개 등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복지부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11만 개의 절반쯤을 차지하는 이 4만 6,87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 중에 95.3%가 일회성 일시적 일자리여서 결국 알바 추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 추경안에 이 계약직 직원을 뽑는 계획이 줄줄이 포함됐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계약직 1000명, 노인 돌봄 서비스에 603명, 치매안심센터에 5125명, 보육교사 일자리 5000개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3만 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기 전에 그냥 임시로 노인들한테 돈 주려고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 추경 일자리 16,870개를 따져도 86.8%가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것이 무슨 한마디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나누어 주는 게 낫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 창출로 쓰이는 예산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4,200억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번에 이걸로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은 정부가 밝히는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가 이번 추경으로 생긴다라는 것도 한마디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미흡하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 9천 개는 대부분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신라전 단기 일자리입니다. 이 외에도요, 올해 공무원 12,000명 추가 채용,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 4천명 정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정해, 그리고 아동수당 신설 등이 지금 올해 반영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줄줄이 돈 쓸 일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개호 요원으로 수만 명을 뽑아가면서 그걸 사실상 정규직 일자리로 젊은 사람들에게 한 3천만 원 좀 더한 월급을 주는 일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안정성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임시 일자리를 늘리고 한마디로 치료사업 하듯이 돈 조금 나눠주고 일시키면서 그것을 마치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켜서 이 추경을 안 하면 실업으로 재난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 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올 재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요, 감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하고요, 근본적인 실업 해결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국회에 체면을 세워주는 척 하지만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이래도 너네들이 동의 안 할래 라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강경화 문제나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으로 깔아뭉개고 정면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조나 김희수, 강경화 청문회 보고서는 전부 이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발표하는 인사에서 자기 코드를 강화해 가고 있고, 지금 무엇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 모드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문재인식 협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가면서 자신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탈건위, 소통 이런 문제, 또 국민과의 전체적인 어떤 화합 문제, 이런 것들이 철저한 내 사람이냐 남 사람이냐 적이냐 동지냐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코드 문화, 친노 친문의 고유한 문화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자 하니 밀어붙이고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지금 이 주경 같은 경우에도 국회 가서 연설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너네가 반대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한마디로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야당을 전부 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으로 청산을 대상으로 만드는 일종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빨리 끝내자, 탄핵 걸리면 되겠느냐 할 때 오히려 기자회견을 해서요 더 세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탄핵을 유도했어요. 나중에 야당이 탄핵을 했다가 다 박살이 나버렸죠. 총선에서요. 그래서 노무현의 일종의 정치적인 술책에 걸려들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기 위한 일종의 자신의 지지층과 지지율을 믿고 밀어붙이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겉으로는 또 한편으로 협치, 소통, 탈건의, 탈체면 이런 걸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요, 도대체 장관 강경화가 뭔데? 그거 버리고 또 좋은 사람 하면 되죠. 강경화 없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이 할 사람이었고, 강경화가 없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타격을 받을 정도면 이 나라 볼장 다 본 나라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야당 그러면 야당 너는 협조해주면 되지. 왜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겠다고 하느냐? 아니,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거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당은 발목을 걸어서 제끼려고 하는 것이 야당 특유의 주어진 권한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의 장관이나 인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5대 결격 사유를 만들어서 공약에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빼야지. 본인이 음주운전은 5대 결격 사유보다 더하다 해놓고는 음주운전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까? 만취가 됐던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도 하지 않아. 5대 결격 사유를 공약으로 넣고. 근데 본인은 이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강경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여기에서 물러서서 강경화도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야당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해서 더 붕괴되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을 당이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야당은 지금 한 자리 지지율에서 살기 위해서 방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대통령은 그런 야당을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두 명은 바꾸면서 이렇게 몰고 가면 자신이 더욱 안정이 될 건데, 그러지 하지 않고 해봐라 하면서 국회가가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 예산 통과 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 거야? 실업이 재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추경을 한다고 해서 재난적 실업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으로 재난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발의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 쇼 추경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식의 한마디로 지지층을 겨냥한 이 정치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는 선거법이 일정한 재산을 이상은 가진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줬는데 이걸 보통 선거로 돌려놓은 사람이 잭슨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소수 인사들이 다 해먹던 그 시대에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장본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잭슨 민주주의라는 직접 대중과 접촉을 하는 형태의 대중을 지향하는 어떤 이 미국의 정치 방식을 최초로 이렇게 틀을 만든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잭슨 민주주의를 흉내내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제 국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인사 때문에 국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할 거다. 강경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자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너네들 내가 주장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국민적 한마디로 저항에 부딪힐 것. 이런 부분들은요. 역대 우리가 좀 본 부분이 있었는데 잭슨 민주주의라고 미국의 이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는데요. 아주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서 미영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인디안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 서부 개척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기에서 노동운동이 격화되었고 또 이 남부에는 노예 문제로 남북 간의 대립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관료제가 공고화되던 이런 시기에 이 미국 국민들의 시민권 확대, 노동자 계층과 그 다음에 농민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 기회균등 정책,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직접 이 선택해 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연 잭슨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남긴 사람이고요. 한쪽에서는 형편없는 파퓰리스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대중들과 유리되어서 고고한 엘리트 귀족층인데 반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서민층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의 틀을 바꾼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되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가서 30분간 호소를 했습니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 중에서 가장 취임 이후 빨리 국회를 갔고 정식 국회, 정기 국회가 아닌 추경을 위한 임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업 방치 때는 재난이 온다면서 대통령이 30분간 호소를 했고요. 이 PT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를 22장을 보여주는 그 모양을 보이면서 자살한 공시조까지 언급하면서 일자리를 시작해서 일자리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어제 연설을 하기 전에는 여야 지도부, 한국당은 빠졌습니다. 15분간 차담회를 가졌고 30분간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을 했고 16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소통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로 가서 연설을 하면서 체면을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는 천천히 해야 돼, 추경은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천천히 해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지요. 아직도 장관이 발표 안 된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치할 그런 장관들을 발표하다가 두 번째부터 자기 코드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자기 신복들을 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코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11명의 장관 발표한 사람 중에서 강경화도 DJ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결국 10명이 김동연 빼고 10명이 코드 장관이고요. 김동연 또한 노무현 정권 때 경제적인 틀의 기반이 되는 비전 2030을 위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호소하겠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은 국회에서 했고 국회의원들한테 체면을 갖춘 모양새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들 보고 들으라고 국회의 장을 빌려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망신 준 그런 대국민 지지층과 지지율을 의식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노트북 앞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했고 퇴장하면서 한국당 앞으로 와서 차담회에 안 와서 일부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전례 없는 행위이자 대통령으로서 체면이나 권위를 버린 행위로서 좋게 평가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장관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전국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8일 날 장관들을 조각을 발표해서 52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2달 가까이나 시간이 걸려서 4월 한 10일께인가 모든 것을 완료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낙마했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이동업 헌재소장, 김용준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낙마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발령을 내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자진낙마하거나 나중에 교체를 했습니다.